점토 위에 새겨진 가장 오래된 글자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쩌면 시작을 기대합니다. 문명의 첫 숨결, 인간이 처음으로 도시를 세우고 법을 만들고 신을 부르던 그 순간의 기록을요. 하지만 수메르의 점토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새벽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자들은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세계, 아니 어쩌면 이미 석양이 기울기 시작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도시는 이미 서 있고 신전은 이미 작동하고 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야기의 첫 장을 찢어낸 것처럼 우리는 중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너무나 완벽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아무도 처음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문명의 탄생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그 공백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서두르지 않고 답을 강요하지 않으며 단지 침묵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이면서요. 기원전 3000년 무렵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습한 평원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시작의 환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파입니다. 무언가가 이미 일어난 뒤에 정리되고 분류되고 관리되는 세계의 기록입니다. 곡물 창고의 재고 목록, 신전에 바쳐진 재물의 수량, 토지의 경계와 노동자의 배치. 수메르 문헌의 가장 오래된 칭위는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흥분도 없고 설명도 없으며 경이로움도 없습니다. 단지 차분하고 정확한 관리자의 언어입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항상 이랬던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기록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유지의 기록이라는 거를요. 밤은 깊어지고 우리는 점토판 위를 미끄러지듯 따라갑니다. 쐐기 문자에 날카로운 선들이 만드는 그림자를 상상하면서요. 그 글자들은 우르크라는 도시를 말합니다.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신전이 하늘을 향해 솟은 수만 명이 살아가는 도시. 하지만 누가 그 도시를 지었는지, 언제 첫 벽돌이 쌓였는지, 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그저 존재합니다. 완성된 채로, 이미 오래된 채로. 우르도 그렇고 라가시도 그렇습니다. 모든 도시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시스템들은 더욱 놀랍습니다. 농업은 이미 달력과 관가의 기술을 갖추고 있고, 행정은 이미 계약서와 영수증을 발행하며 경제는 이미 신전을 중심으로 순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설명 없이 마치 당연한 전제처럼 작동합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시작한 것처럼요. 서기관들이 남긴 문서들을 읽으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을 발명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관리자였습니다. 보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음 만들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마치 그들의 임무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잃지 않는 것이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태도 속에는 묘한 슬픔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잊혀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문명은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유산이었고 그들의 역할은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의 신전을 상상해 보세요. 아직 해가 뜨기 전
별빛만이 진흙 벽돌을 어슴풀에 비추는 시간. 신관들이 조용히 걸어 들어가 제단에 불을 밝히고 신상 앞에 빵과 맥주를 놓습니다. 이 의식은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누가 처음 이 의식을 만들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진흙벽 안에 쌓인 곡물 자루들, 기름 항아리들, 양모 뭉치들. 서기관은 촛불 아래에서 점토판에 숫자를 새깁니다. 받은 것, 나간 것, 남은 것. 그는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유지합니다. 질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작동해서 오히려 기묘합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강하게 느낍니다. 이 문명은 어쩌면 이미 늙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시작을 놓친 것일까요? 아니면 시작은 애초에 기록될 수 없는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밤의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떠다니며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과 함께 다음 이야기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수메르인들에게는 왕명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왕들의 이름과 통치 기간을 나열한 목록.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을 읽는 순간 우리는 이상한 세계로 빠져듭니다. 왕명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짧은 문장은 무겁습니다. 왕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주어진 것, 신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받은 최초의 왕들, 홍수 이전의 왕들은 믿을 수 없이 오래 통치했습니다. 36,000년, 28,000년, 43,000년. 한 사람이 수만 년을 다스렸다는 기록. 우리는 이것을 신화적 과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다른 기록들과 똑같은 어조로 똑같은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마치 곡물 재고를 적듯이 사실을 기록하듯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쩌면 수메르인들은 시간을 우리와 다르게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실제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무게였을지도 모릅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는 너무나 오래되고 멀어서 측정할 수 없는 과거였을 것입니다. 그 과거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시간이었고 왕들은 신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왕명록은 왕권의 발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왕권의 전달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넘어간 것, 왕권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했고 단지 누가 그것을 갖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왔습니다. 대홍수, 세상을 쓸어버린 물. 수메르 왕명록은 홍수를 기점으로 나뉩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 하지만 홍수는 시작이 아닙니다. 홍수는 재설정도 아닙니다. 홍수 이후 왕권은 다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왕들의 통치 기간은 급격히 짧아집니다. 1000년, 800년, 그리고 점점 더 짧아져서 결국 인간적인 수명에 가까워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시간이 줄어들었을까요? 왕명록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의 변화 속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은 축소되었습니다. 신들과 인간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문명은 더 이상 신들의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시간,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홍수조차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홍수는 끝이었습니다. 무언가의 종결이었고 그 뒤에 남은 것은 상실이었습니다. 문명은 홍수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개 속에는 이전 세계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어 손에 잡히지 않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도 없는 기억. 왕명록은 그 기억을 보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수만 년의 통치라는 숫자는 어쩌면 정확한 연대가 아니라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때 더 위대했다, 더 오래 지속했다는 감각,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그림자 속에 살고 있다는 인식. 밤은 계속 흐르고 우리는 왕명록의 목록을 따라 내려갑니다. 이름들이 지나가고 숫자들이 흐릅니다. 에리두, 바드티비라, 라락, 시파르, 슈루팍. 도시들의 이름이 리듬처럼 반복됩니다. 그리고 각 도시에서 왕권은 머물다가 떠납니다. 마치 왕권 자체가 살아있는 무언가처럼, 한 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무언가처럼 묘사됩니다. 왕권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탁된 것이었고 언제든 회수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문명은 이미 한 번 무너진 뒤의 상태였습니다. 홍수는 그 증거였고 왕명록은 그 기억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이 이상한 시간의 감각에 익숙해집니다. 수메르인들에게 과거는 더 길었습니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과거의 축약된 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실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수메르인들의 시간 인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명에는 창조 신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신들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 수메르도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트라하시스, 엔키와 닌후르삭, 엔릴과 닐릴의 이야기들. 하지만 이 신화들을 읽을 때 우리는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들은 창조의 환희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행정조정처럼 들립니다. 신들의 회의록처럼, 문제 해결 보고서처럼 느껴집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를 들어보세요. 태초의 신들은 일을 했습니다. 높은 신들은 낮은 신들에게 땅을 파고 운하를 만들고 세상을 유지하는 노동을 시켰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낮은 신들은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쳤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도구를 내려놓고 엔릴의 궁전 앞에 모였습니다. 높은 신들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일을 할 것인가? 그때 엔키가 제안합니다. 인간을 만들자. 그들에게 신들의 짐을 지게 하자.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진흙과 죽은 신의 피를 섞어서 지혜를 가진 여신 린투가 빚어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경이로운 창조물이 아니라 노동력이었습니다. 해결책이었습니다. 신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체품이었습니다. 인간의 탄생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대신 실용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수메르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냉정합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존재한다.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신들을 섬기기 위해,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신화에서조차 세상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땅이 있었고, 강이 있었고, 하늘이 있었습니다. 신들은 그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발견했거나 아니면 그것은 항상 있었습니다. 신들의 역할은 창조가 아니라 조직이었습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혼돈도 질서도 그 둘 다 이미 존재했습니다. 신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있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힘들었습니다. 신들도 지쳤습니다. 신들도 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전능한 창조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자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화들도 비슷한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키와 닌후르삭의 이야기에서 세상의 다양한 생명체들은 실험처럼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이 태어나고 그들은 어떻게든 쓸모 있는 곳에 배치됩니다. 창조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행착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설계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신들은 세상을 이상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이 신화들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서두르지 않고 각 장면을 천천히 그려냅니다. 진흙과 피가 섞이는 모습, 여신의 손이 형태를 빚어내는 모습, 첫 인간이 눈을 뜨고 호미를 잡는 모습. 이 이미지들은 아름답지만 슬픕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메르의 창조 신화는 시작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조건을 묘사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작동한다. 신들은 이런 역할을 한다. 인간은 저런 위치에 있다. 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안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받아들여야 할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신화는 끝나고 우리는 다시 점토판으로 돌아옵니다. 창고 목록, 재물 기록, 계약서, 신화조차 이 실용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문명의 본질입니다. 우르크의 거대한 성벽을 상상해 보세요. 진흙 벽돌로 쌓아 올린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벽. 그 벽은 너무나 거대해서 고대인들조차 경이로워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 성벽을 묘사하며 시작합니다. 길가메시가 만든 성벽, 그가 남긴 위대한 업적. 하지만 서사시를 읽어나가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길가메시는 창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속자였습니다. 우르크는 이미 오래된 도시였고 성벽은 이미 전설이었습니다. 길가메시는 그것을 재건했을지 몰라도 처음 만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된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류 최초의 위대한 문학 작품입니다. 영웅의 모험, 우정, 상실, 그리고 필멸성에 대한 깊은 성찰.
하지만 그것은 시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가메시는 불멸을 추구합니다. 친구 엔키두가 죽은 뒤 그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 끝까지 여행합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 우트나피쉬팀을 찾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지만 우트나피쉬팀은 그에게 말합니다. 신들이 그에게 준 불멸은 특별한 것이었고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길가메시는 시험받습니다. 불멸을 얻기 위해서는 7일 밤낮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합니다. 그는 잠들고 깨어나 보니 이미 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인간은 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트나피쉬팀은 동정심에서 그에게 한 가지 선물을 줍니다. 바다 밑에 자라는 식물, 그것을 먹으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식물. 길가메시는 그것을 찾아내고 기쁨에 차 우루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길을 가다가 그가 연못에서 목욕하는 사이 뱀이 나타나 그 식물을 먹어버립니다. 뱀은 허물을 벗고 새로워지지만 길가메시는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우루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불멸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남기는 것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우루크의 성벽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그의 유산입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진보의 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의 서사입니다. 영웅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는 세상의 법칙을 배웁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길가메시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용감하고 아무리 멀리 가도 그는 여전히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습니다. 이것이 수메르 문학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받아들임, 한계의 인식,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서사시에는 또 다른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길가메시가 찾아간 우트나피쉬팀은 홍수 이전 세계의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문명이 한번 끝났던 때를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상실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한때 더 많았다. 우리는 한때 더 위대했다 하지만 물이 왔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우트나피쉬팀은 신들의 자비로 살아남았지만 그의 세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길가메시가 그를 만나는 장면은 두 시대의 만남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왕이 옛 세계의 유령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유령은 말합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밤은 더욱 고요해지고 우리는 서사시의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길가메시가 걷는 긴 여정, 그가 건너는 죽음의 물, 그가 마주하는 어둠. 모든 것이 반복적이고 모든 것이 리드미컬합니다. 서사시는 노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암송했고 대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문명의 기억이 보존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길가메시는 문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의 땅을 팔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시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을요. 기원전 4000년 무렵 남부 메소포타미아는 작은 마을들이 흩어진 평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세기 뒤 거대한 도시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르크는 수만 명이 사는 도시가 되었고 신전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점진적 발전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도시들의 구조를 보세요. 그것들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격자로 배열되고 신전이 중심에 있으며 창고와 작업장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착오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도시를 만드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조직하는지, 어떻게 자원을 분배하는지, 그 지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배운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미 완성된 형태로 가져온 것일까요? 표준화도 놀랍습니다. 벽돌의 크기, 그릇의 형태, 글자의 양식, 이 모든 것이 도시마다 비슷합니다. 마치 하나의 템플릿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의 매뉴얼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템플릿은 수백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명은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문명은 고정되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변화는 있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예술은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신전 중심의 경제, 관료적 행정, 문자 기록,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존재했고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물질 문화가 텍스트의 침묵과 닮아 있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점토판은 시작을 말하지 않고 벽돌도 시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둘 다 이미 완성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마치 문명 전체가 하나의 순간에 정착한 것처럼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도시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혁명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혁명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것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것은 변화가 아니라 출현이었습니다. 무언가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페르시아만은 한때 더 북쪽까지 올라와 있었다고, 해수면이 높았던 시기, 현재 남부 이라크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겨 있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해안 마을들과 무역으로 번성한 공동체들. 하지만 기후가 변하고 물이 빠지면서 그들은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내륙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아는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조직된 사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정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가설입니다. 증거는 물 아래에 있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곳에. 하지만 이 가설은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홍수 신화를 설명합니다. 왜 수메르인들이 물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왜 문명이 시작이 아니라 재개처럼 보이는지도 설명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을, 그들의 옛 도시들을,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다시 지었습니다. 기억을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밤은 계속되고 우리는 침수된 땅을 상상합니다. 파도 아래에 잠긴 집들, 진흙으로 뒤덮인 신전들,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거리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높은 땅으로 걸어가는 모습.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요?
도구와 씨앗, 그리고 기억,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억.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그 기억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수메르 문명이 되었습니다. 탄생이 아니라 재탄생,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 고고학과 문헌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수메르에는 에두바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의 집, 배움의 장소, 오늘날 우리가 학교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르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에두바에서 학생들은 글을 배웠습니다. 수천 개의 쐐기 문자를, 수백 개의 단어를, 끝없는 목록들을 그들은 점토판에 반복해서 썼습니다. 같은 기호를 수십 번, 수백 번, 완벽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들은 암기했습니다. 왕들의 이름, 신들의 칭호, 도시들의 목록, 동물과 식물의 분류, 모든 것을 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들은 설명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지, 왜 이 신이 저런 역할을 하는지, 왜 이 도시가 중요한지,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것이 그렇다는 것만 배웠습니다. 세계는 설명되지 않고 나열되었습니다. 지식은 이해가 아니라 보존이었습니다. 서기관의 역할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억하고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목록은 수메르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목록이 있었습니다. 신들의 목록, 왕들의 목록, 도시들의 목록, 직업들의 목록, 물건들의 목록. 이 목록들은 세상을 조직했습니다. 세상을 고정시켰습니다. 목록에 있는 것은 존재했고, 목록에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목록은 지도였습니다. 현실의 지도, 그리고 그 지도를 유지하는 것이 서기관의 의무였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집요했을까요? 왜 그들은 설명하지 않고 암기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잊혀질까봐, 언어가 사라질까봐, 세상의 질서가 무너질까봐. 수메르어는 이미 서기관들의 시대에도 일상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카드어를 말했습니다. 수메르어는 의뢰의 언어, 학문의 언어였습니다. 죽어가는 언어. 하지만 서기관들은 그것을 살려두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수메르어 단어와 아카드어 번역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문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죽으면 기억도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기억이 죽으면 문명도 죽는다는 것을. 수메르어 자체도 이상합니다. 그것은 고리버입니다. 주변의 어떤 언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세머도 아니고 인도 유럽어도 아니며 어떤 어족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마치 혼자 남겨진 언어처럼 언어학자들은 수메르어를 분석하면서 더 오래된 층위를 발견합니다. 수메르어 안에도 더 오래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음절 구조가 맞지 않는 단어들, 어원을 알 수 없는 단어들. 어쩌면 수메르어 자체가 이미 혼합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오래된 언어의 잔재를 포함한, 하지만 그 오래된 언어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메르어보다 더 깊은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에두바의 학생을 상상합니다. 어린 소년이 점토판 앞에 앉아 있습니다. 초록색 갈대 펜을 들고 부드러운 진흙에 선을 새깁니다. 선생님이 그의 어깨 너머로 지켜봅니다. 틀리면 손바닥을 맞습니다. 그는 울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씁니다. 같은 기호를, 같은 단어를, 완벽해질 때까지.
그는 왜 이것을 배우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배웁니다. 그리고 그가 배운 것은 수천 년 후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점토판은 불에 구워져 보존되고 발굴되고 해독됩니다. 서기관의 노력은 성공했습니다. 기억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기관은 창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과거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 속에는 깊은 겸손이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는다. 나는 단지 물려받은 것을 보존한다. 문명은 잊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모든 것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반복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수메르의 신들을 보세요. 엔릴, 하늘의 신, 엔키, 지혜의 신, 이난나, 사랑과 전쟁의 여신. 그들은 강력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창조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엔릴은 바람과 폭풍을 통제하지만 바람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엔키는 지혜롭지만 지혜 자체를 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난나는 사랑을 다스리지만 사랑을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관장합니다. 그들의 권위는 절대적이지만 그들의 권한은 분배되어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는 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는 문명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왕권, 신전, 법, 예술, 음악, 전쟁, 평화. 이 모든 것이 미입니다. 그리고 미는 신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미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신들은 미를 가지고 있고 서로 주고받고 때로는 훔치고 도시에 분배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난나가 엔키에게서 미를 훔치는 이야기. 이난나는 엔키를 방문해서 그를 취하게 만들고 그가 정신이 없을 때 미를 가지고 우루크로 도망칩니다. 엔키는 깨어나서 그것을 되찾으려 하지만 이난나는 이미 도시에 도착했고 미는 우루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문명은 발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명은 전달됩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한 신에게서 다른 신에게로. 미는 순환합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들은 흥하고 쇠합니다. 왕권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미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신들보다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신들도 미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는 말해지지 않습니다. 신들의 세계는 인간 세계와 닮아 있습니다. 신들도 회의를 합니다. 신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신들도 타협합니다. 그들의 우주는 관료적입니다. 각자 역할이 있고 각자 책임이 있습니다. 엔릴은 최고 신이지만 독재자는 아닙니다. 그는 다른 신들과 협의합니다. 결정은 집단으로 내려집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의 반영입니다. 수메르 도시들도 그렇게 운영되었습니다. 왕이 있었지만 신전이 있었고 장로회의가 있었습니다. 권력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신화 속에서도 시작은 묘사되지 않습니다. 우주의 창조 이야기는 단편적입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누가 그것을 분리했는지, 왜 분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에리두 창세기라는 텍스트는 세상의 기원을 다루지만 그것도 중간에서 시작합니다. 땅은 이미 있었고 물은 이미 있었습니다.
신들은 그것을 발견했거나 아니면 그들도 그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질서의 근원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만 압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신들의 일이고 인간의 일입니다. 밤은 고요하고 우리는 신들의 궁전을 상상합니다. 하늘 높은 곳에 별들 사이에 빛나는 전당들, 신들이 그곳에 앉아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들이 만든 세계를 볼까요? 아니면 그들이 관리하는 세계를 볼까요? 어쩌면 그들도 확신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지만 그들도 답을 모릅니다. 그들도 중간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들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문명은 공동 관리 프로젝트입니다. 신도, 인간도 모두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시작은 말해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침묵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시작을 말하는 것이 위험했을 수 있습니다. 신성한 지식, 금기시된 지식, 모든 문화에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수메르인들에게 문명의 기원은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질서를 흔드는 것,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침묵이 유지되었습니다. 금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트라우마의 가능성입니다. 만약 문명이 정말로 큰 재앙 후에 재건된 것이라면 그 재앙의 기억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직접 말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홍수는 그 트라우마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이 끝이었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는 것만 남았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문화는 종종 침묵합니다. 너무 아픈 기억은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대신 의례로, 상징으로, 반복적인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수메르의 목록과 의식들이 어쩌면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시간의 거리입니다. 어쩌면 시작은 너무 먼 과거여서 언어화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의 거리,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단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다른 곳에 있었다. 우리는 한때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넷째, 철학적 선택입니다. 어쩌면 수메르인들은 의도적으로 시작을 말하지 않기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틀린 시작을 말하는 것이 시작을 말하지 않는 것보다 나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신할 수 없다면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추측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들은 정확성을 중시했습니다. 목록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틀린 것을 적느니 아무것도 적지 않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확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섯째, 질서 유지의 전략입니다. 시작을 말하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시작했는가? 다르게 할 수는 없었는가? 다른 방식은 없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현재의 질서를 흔듭니다. 만약 과거에 다른 선택이 있었다면 지금도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질서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했습니다. 시작이 없다면 대안도 없습니다. 이것이 항상 이랬다면 이것이 계속 이래야 합니다. 수메르인들의 역사의식은 겸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대하다고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발명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받은 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현대의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진보를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지속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성공 기준이었습니다. 밤은 깊고 우리는 이 침묵을 존중합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기로 한 것을 우리가 억지로 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질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그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침묵도 말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점토판의 침묵에서 시작해서 도시와 왕과 신화를 거쳐 고고학과 언어와 철학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수메르 기록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들은 시작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지속하는가를, 어떻게 유지하는가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가를. 문명은 발명품이 아닙니다. 문명은 조건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존재하는 조건, 우리가 물려받는 조건,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게 넘겨줄 조건.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상속자였고 보존자였으며 전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인간은 이야기의 첫 장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첫 장은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애초에 쓰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중간에서 깨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세상은 이미 있습니다. 언어는 이미 있고 법은 이미 있으며 도시는 이미 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가끔 조용한 밤에 우리는 묻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 누가 처음 이것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문명의 본질은 시작이 아니라 유지입니다. 매일 신전에 불을 밝히는 것, 매일 공물을 세는 것, 매일 글을 가르치는 것, 매일 이야기를 전하는 것. 이 반복 속에 문명이 있습니다. 화려한 시작보다 조용한 지속이 더 중요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끝없는 목록, 지루해 보이는 목록. 하지만 그 목록이 문명을 지켰습니다. 기억을 지켰습니다.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한 조용한 노력. 이것이 수메르 문명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웅장한 기념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기록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질서가 영원히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점토판은 살아남았습니다. 글자는 해독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의 목록을 읽습니다. 그들의 계약서를, 그들의 기도문을, 그들의 서사시를,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수면 다큐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점토판 위의 침묵을 다시 느껴보세요. 그것은 공허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득 찬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한 침묵, 보호받는 비밀들, 잊혀진 이야기들, 너무 오래되어 닿을 수 없는 시작들, 그 침묵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설명되지 않은 시작을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가 수메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 어떤 것들은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 수메르인들은 시작을 몰랐지만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지었고 시를 썼으며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지식 없이도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란 답이 아니라 지속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묻고 과거는 침묵으로 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의 한계에 대해, 우리가 물려받은 것에 대해. 역사는 확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계속 쓰여지는 이야기입니다. 각 세대가 다시 쓰고, 다시 해석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문명입니다. 문명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문명은 살아남았습니다. 홍수를 견디고 전쟁을 헤쳐나가고 시간을 이겨내며 문명은 강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취약합니다. 문명은 기억에 의존합니다. 기록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것에 의존합니다. 만약 우리가 잊는다면 문명도 잊혀집니다. 그래서 수메르 서기관들은 그토록 열심히 썼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춘다는 것을. 오늘 밤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점토판을 읽었고 침묵을 들었으며 질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깊은 잠 속으로, 꿈 속으로. 어쩌면 꿈에서 우리는 우르크의 거리를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전의 계단을 오르고 점토판에 글자를 새기고 유프라테스 강의 물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깨어날 때 우리는 여전히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것도 삶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때로 위안입니다. 우리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우리처럼 살았으며 그들도 우리처럼 질문했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긴 줄의 일부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인간의 줄, 그리고 그 줄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메소포타미아의 땅은 부드러웠습니다. 진흙과 물로 이루어진 평원, 단단한 바위가 없고 높은 산이 없으며 안전한 고지가 없는 곳.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생명을 주었지만 동시에 위협이었습니다. 강은 예측할 수 없이 범람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물이 너무 많이 와서 들판을 쓸어버렸고 어떤 해에는 물이 너무 적어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강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수십 년에 걸쳐 강은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어제의 항구가 오늘은 사막이 되었습니다. 도시가 강에서 멀어지면 도시는 죽었습니다. 염류화도 문제였습니다. 광해는 필수였지만 광해는 땅을 죽였습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소금이 남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땅은 하얗게 변했고
곡물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은 보리를 밀로 바꾸고 다시 보리로 돌아가며 애썼지만 결국 땅은 포기되었습니다. 비옥한 들판이 소금 사막이 되는 것을 그들은 지켜봤습니다. 세대에 걸쳐 천천히 되돌릴 수 없게.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은 이런 패턴입니다. 갑자기 버려진 도시들, 전쟁의 흔적이 없는 폐허들, 불에 탄 궁전도 없고 부서진 성벽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떠난 것입니다. 천천히 떠났거나 어쩌면 빠르게 떠났지만 평화롭게. 왜일까요? 강이 멀어졌을 수도 있고 땅이 더 이상 먹을 것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물이 너무 많이 와서 살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도시는 침묵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는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영원히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건축은 거대했지만 동시에 덧없었습니다. 진흙 벽돌은 비에 녹았고 홍수에 무너졌으며 시간에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다시 지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방식으로 신전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각 층위마다 이전 신전의 잔해 위에 도시는 수직으로 자랐습니다. 폐허 위에 새 도시를 쌓으며 문명은 점진적으로 무너지는 감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종말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드는 붕괴. 수확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고 신전의 재물이 점점 빈약해지는 것. 이것은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도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떠났고 신전은 비었으며 거리는 모래에 묻혔습니다. 수메르 기록에는 재난의 정서가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념입니다. 도시의 애가들을 읽어보세요. 우루의 애가, 수메르와 우루의 애가, 니프루의 애가. 이 텍스트들은 파괴된 도시를 애도합니다. 하지만 그 어조는 놀랍도록 차분합니다. 분노도 없고 저항도 없습니다. 단지 슬픔과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도시는 무너졌다. 신들이 그것을 허락했다. 우리는 떠나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애가들은 폐허를 묘사합니다. 비어있는 거리, 침묵한 신전, 자라는 잡초. 하지만 그 묘사는 지나치게 구체적입니다. 마치 그들이 이것을 여러 번 보았던 것처럼, 마치 이것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도시들은 여러 번 버려졌고 여러 번 재건되었습니다. 붕괴는 예외가 아니라 주기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문명의 조건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상실은 기억을 압축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졌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다시 시작하는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붙잡는 문명이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주워 모으고 기억을 되살리고 질서를 복원하는 문명. 그들의 에너지는 혁신이 아니라 복구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비어있는 도시를 상상합니다. 한때 수만 명이 살았던 거리가 이제 고요합니다. 바람만이 진흙벽 사이를 지나갑니다. 신전의 거대한 문은 열려 있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단에는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창고는 텅 비었고 시장은 침묵합니다. 어디선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도 곧 멈춥니다. 이 정적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쉼표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다시 올 것입니다. 폐허를 보고 다시 지을 것입니다. 그것이 메소포타미아의 리듬이었습니다. 건설과 붕괴 그리고 재건,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 수메르인에게 이름은 존재의 증거였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실제한다는 것이었고,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새겼습니다. 모든 것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왕의 이름, 신의 이름, 도시의 이름, 신전의 이름, 벽돌에도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 벽돌은 누가 만들었고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어느 신전에 쓰일 것인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으면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혀진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불안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기억의 취약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이름은 흐려지고 두 세대가 지나면 이름은 사라집니다. 살아있는 기억은 짧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에, 지늘개, 점토판에 새겼습니다. 물질에 새긴 기억은 더 오래 갑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벽돌은 부서지고 점토판은 깨지며 신전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새겼습니다. 같은 이름을 여러 곳에 여러 번 신에게 드리는 기도문을 보면 독특한 청원이 나타납니다. 신이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제 이름을 잊지 말아 주소서. 이것은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신이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라집니다. 신의 기억이 곧 존재의 보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조차 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은 이것입니다. 나를 잊지 마십시오. 왕명록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홍수 이후 통치 기간이 급격히 짧아진 것. 이것은 단지 신화적 과장에서 현실로의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억의 압축이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왕들은 수만 년을 통치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 연대가 아니라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되었다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은 점점 더 짧아졌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과거가 줄어들었습니다. 왕권의 기간이 짧아진 것은 왕들이 실제로 짧게 통치해서가 아니라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대홍수는 기억의 단절을 상징했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멀고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홍수 이후 세계는 다시 시작했지만 이전의 기억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단편들, 이름들, 숫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왕명록은 그 희미해지는 기억을 붙잡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완전히 잊기 전에 적어도 이름만이라도 남기려는 노력. 기념비와 점토판은 기억에 외주하였습니다. 인간의 뇌는 제한적입니다. 기억은 왜곡되고 사라지며 섞입니다. 하지만 글자는 고정됩니다. 돌에 새긴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돌이 부서지기 전까지는. 수메르인들은 기억을 자신의 마음밖에 저장했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외부 기억 장치들의 네트워크였습니다.
곳곳에 흩어진 이름들, 목록들, 기록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명이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남긴 흔적, 이것이 수메르 문자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이야기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시작을 기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워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시작은 이미 잃어버렸지만 현재는 아직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미래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시작보다 지워지지 않음이 더 중요한 이유. 시작은 한 번입니다. 하지만 지속은 매일입니다. 시작은 극적이지만 지속은 지루합니다. 시작은 이야기가 되지만 지속은 루틴이 됩니다. 하지만 문명은 루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문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루틴이 깨지지 않도록, 기억되도록, 전달되도록, 그것이 수메르인들이 집착한 것이었습니다. 밤은 고요하고 우리는 점토판 위의 이름들을 상상합니다. 수천 년 전 누군가 새긴 이름, 그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의 몸은 먼지가 되었고 그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점토 속에 갇혀 어둠 속에 묻혀 수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읽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는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름만 압니다.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어쩌면 그에게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름이라도 남았으니까요. 수메르어는 고리버입니다. 그것은 혼자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언어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다른 곳에서 온 것처럼, 다른 시간에서 온 것처럼 언어학자들은 수메르어를 분해합니다. 문법을 분석하고 어휘를 추적하고 어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일부 단어들은 수메르어 내부에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음절 구조가 맞지 않는 단어들, 형태소로 분해되지 않는 단어들, 다른 단어들과 패턴이 다른 단어들, 특히 핵심 개념들이 그렇습니다. 왕을 의미하는 단어, 신전을 의미하는 단어,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어, 이런 문명의 근간이 되는 개념들이 어원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순어처럼 보이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합성어처럼 보이지만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그 단어들이 다른 언어에서 빌려온 것처럼, 하지만 어느 언어에서 빌려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도와 직업의 명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 관가의 감독관, 신전 행정가, 이런 역할들은 복잡한 사회를 전제합니다. 하지만 그 명칭들은 수메르 문헌에 처음 나타날 때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연한 것처럼 사용됩니다. 마치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어떻게 모두가 알 수 있었을까요? 누가 처음 그 역할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것에 이름을 붙였을까요? 의례도 그렇습니다. 복잡한 종교의식들, 신에게 바치는 특정한 제물들, 특별한 날들의 이름, 이 모든 것이 최초의 기록에 이미 존재합니다. 발전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간단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의 진화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것들은 수메르어로 기록되기 전에 이미 오랫동안 존재했을 것입니다. 구전으로,
실천으로, 몸의 기억으로, 그리고 글로 옮겨질 때 그것들은 이미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가능성은 이것입니다. 그 개념들이 수메르 문명보다 오래되었을 가능성,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오기 전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 그들은 다른 언어를 말했지만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메르인들이 왔을 때 그들은 그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단어들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가 무엇이었는지,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수메르어 속에 화석처럼 남아 있습니다. 언어가 기억을 완전히 담지 못하는 한계. 우리는 생각을 말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이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느껴지지만 말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알지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 손이 아는 것, 습관이 된 것들, 이것들은 언어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문명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문명의 많은 부분이 말보다 행동으로 전승되었을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 따라하는 것, 반복하는 것, 글로 적을 필요가 없었던 것들, 개념이 언어보다 먼저 존재했을 수 있다는 가설. 왕이라는 역할이 있었지만 그것을 부르는 이름은 나중에 생겼을 것입니다. 신전이라는 건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는 빌려왔을 것입니다. 문명은 구조로 먼저 존재하고 언어는 그것을 나중에 포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전 언어의 파편들이 새 언어 속에 섞여 들어왔을 것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단어들이 남기는 잔향. 우리는 그 단어들을 읽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전에 번역이 있습니다. 왕, 신전, 제사장. 하지만 그 단어들이 수메르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어떤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어는 의미 이상입니다. 단어는 역사입니다. 단어는 기억의 층위입니다. 그리고 수메르어의 어떤 단어들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층위에서 왔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유지되는 질서. 이것이 문명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하는지 항상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합니다.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들, 관습이라고 부르는 것들, 우리는 그것들의 기원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지킵니다. 수메르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의례를 수행했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했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방식.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과거는 우리를 형성합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제도, 우리의 언어, 이 모든 것이 과거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과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 하지만 그 과거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제한하고 형성합니다. 수메르인들도 그런 보이지 않는 과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침묵 자체가 하나의 언어처럼 작동함.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전달합니다. 수메르의 침묵은 웅변적입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시작은 신성하다고, 시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시작은 건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침묵을 통해 수메르인들의 세계관을 엿봅니다.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말해지지 않은 언어를 상상합니다. 수메르어보다 오래된 언어, 이제는 잃어버린 언어. 그 언어로 누군가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 언어로 사랑을 속삭이고 아이를 달래고 신에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단지 몇 개의 단어들, 수메르어 속에 화석처럼 박힌 단어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며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잃어버렸을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침묵 속으로 사라졌을까? 모든 사회는 모르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어떤 사회는 알면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침묵합니다. 금기가 있습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 적어서는 안 되는 것들, 신성한 이름, 비밀 의례, 금지된 지식. 모든 종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시작을 말하는 위험성. 만약 시작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면 시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이야기가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진실은 질서를 흔듭니다. 만약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신성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질문들. 만약 누군가 묻는다면 왜 왕이 다스려야 하는가? 왜 신전이 필요한가? 왜 이 법을 따라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질서는 약해집니다. 하지만 만약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만약 신전이 항상 있었던 것이라면, 만약 법이 신들이 정한 것이라면 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런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말하지 않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시작을 말하면 시작 이전을 상상하게 됩니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문명이 특정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시작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이런 사고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정을 원했습니다. 확실성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신비로 남았고 신비는 도전받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아닌 정확한 반복을 선택한 문화. 수메르 교육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학생들은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글자를 쓰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목록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들은 반복했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이것은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정확성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는 것, 변화시키지 않는 것, 보존하는 것, 기원서사가 없는 대신 규칙이 강화된 구조. 많은 문명은 창조 신화로 정체성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다. 우리의 조상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서사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수메르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서사보다 규칙에 의존했습니다.
이것이 왕의 의무다. 이것이 신전의 역할이다. 이것이 시민의 책임이다. 규칙은 명확했고 세밀했으며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규칙을 따르는 것이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수메르인의 자기 이해였습니다. 침묵이 안정성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논쟁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논쟁을 막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은 논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받아들여집니다. 수메르의 침묵은 전략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질서를 보호했습니다. 시작에 대한 질문을 막음으로써 그들은 현재를 지켰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선택한 보존의 윤리, 윤리는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옳은가. 수메르인들에게 좋은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옳은 것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옳은 것은 지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최고 가치는 보존이었습니다. 과거를 지키는 것, 전통을 유지하는 것, 질서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윤리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형성했습니다. 글쓰기도, 교육도, 종교도, 정치도 모든 것이 보존이라는 목표를 향했습니다. 기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 우리는 흔히 기록을 적극적 행위로, 기록하지 않음을 소극적 행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록하지 않을지 선택하는 것도 의식적 결정입니다. 수메르인들은 많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적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어떤 침묵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지지 않은 과거를 존중하는 태도.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밝히려고 합니다. 모든 비밀을 폭로하고 모든 미스터리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다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과거가 완전히 접근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겸손입니다. 지적 겸손, 종교적 겸손, 역사적 겸손.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침묵이 무지 아닌 절제였을 가능성. 우리는 수메르인들을 원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록 시스템을 막 발명했고 문명을 막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어떤 질문들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그들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는 깊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는 이 윤리를 음미합니다. 보존의 윤리, 침묵의 윤리, 절제의 윤리. 현대 세계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며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느린 길, 조용한 길, 겸손한 길, 그리고 그 길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문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변화보다 보존을, 혁신보다 반복을, 설명보다 침묵을 선택하며
수메르 기록이 던지는 가장 조용한 메시지. 그것은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실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있다. 시작이 보이지 않고 끝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이것을 다음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혁명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습니다. 그것은 인간 조건의 근본적인 무언가를 포착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미 시작된 세계에 태어난다는 감각. 우리가 태어날 때 세상은 이미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사회가 있으며 언어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던져졌습니다. 이 세계 속으로, 이 시간 속으로, 이 조건 속으로. 그리고 우리는 적응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메르인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세대가 그렇습니다. 문명은 발명이 아니라 상속. 우리는 문명을 발명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문명을 발명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문명 속으로 태어나고 문명을 배우며 문명을 다음 세대에 넘깁니다. 문명은 집단의 프로젝트입니다. 세대를 넘어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각 세대는 중간에 있습니다. 받는 세대이면서 동시에 주는 세대. 배우는 세대이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세대.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닌 단지 연결입니다. 시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접근 불가능한 것. 물론 시작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순간 첫 번째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글자가 쓰여졌습니다. 그 순간들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래되었고 너무 복잡하며 너무 많은 맥락에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수메르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도 시작은 이미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작을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왕권, 홍수 이전의 왕들.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역사의 불가능성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역사란 완결된 이야기보다 이어지는 호흡. 우리는 역사책을 읽을 때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는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읽는 것은 단지 한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호흡이 있습니다. 수메르는 한 호흡이었습니다. 긴 호흡, 수천 년의 호흡. 그리고 그 후에 바빌로니아가 왔고 아시리아가 왔으며 페르시아가 왔습니다. 호흡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언어로, 하지만 같은 땅에서, 같은 강 옆에서. 문명이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는 이유, 정의는 경계를 만듭니다. 이것은 문명이고 저것은 문명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고 저것은 그들이다. 하지만 실제로 경계는 흐릿합니다. 문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아이디어는 퍼지고 사람들은 이동하며 문화는 섞입니다. 수메르도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변 민족들과 교류했습니다. 무역했고 전쟁했으며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엄격하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남겨진 기록은
선언이 아닌 유지 보고서. 수메르 점토판의 대부분은 평범합니다. 세금 기록, 재고 목록, 토지 계약, 일상의 행정. 누군가는 이것을 실망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지혜를, 심오한 철학을 기대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평범한 기록들이야말로 진짜 문명입니다. 문명은 대부분 평범한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 곡식을 세고 계약을 확인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 이것이 문명을 유지시킵니다. 수메르 서기관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실하게,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점토판에 남은 것은 질문이 아닌 책임. 수메르인들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그들은 존재의 의미를, 우주의 기원을 탐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책임에 집중했습니다. 내 책임은 무엇인가? 왕의 책임, 제사장의 책임, 농부의 책임, 서기관의 책임, 각자 자신의 역할이 있었고, 각자 그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모두의 책임이었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이것이 수메르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의 연결, 현대인도 불안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질문하며, 너무 많이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작을 알고 싶어 하고, 의미를 찾고 싶어 하며, 목적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불명확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수메르인들은 다른 종류의 불안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잊혀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반복, 기록, 의례. 이것들이 그들에게 안정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완벽한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는 것. 수면 다큐의 잔잔한 마무리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수메르의 점토판에서 시작해서 그들의 도시와 왕과 신들을 거쳐 그들의 침묵과 선택과 윤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도착합니다. 하나의 깨달음에. 문명은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무너진 뒤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다. 이 문장은 슬프지만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복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끈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여러 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니, 시작이 아닙니다. 계속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명입니다. 끝없는 계속입니다. 점토판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박물관의 유리 케이스 안에, 대학의 서고 안에, 어쩌면 아직 땅속에. 그 작은 쐐기 문자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조용히 끈기 있게. 나를 읽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읽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립니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그 목소리는 말합니다. 너희도 중간에 있다고, 너희도 받았고, 너희도 전해야 한다고, 너희도 언젠가 침묵할 것이지만 너희가 남긴 것은 계속될 것이라고. 편히 쉬세요. 오늘 밤 당신이 꿈꾸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수천 년의 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메르인들도 꿈꾸었습니다. 그들도 밤하늘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그들도 사랑했고 두려워했으며 희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시간에 다른 언어로 같은 인간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도 시작을 모릅니다. 우리도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항상 그랬듯이.